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산업 현장에 최고로 숙련된 기술인을 뽑는 올해 충북명장 후보를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합니다. 금속 재료와 디자인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선정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도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해당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장 군수 또는 소식 기업체장, 업종별 협회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산업계에 이바지할 명인들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될까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진천군의 인구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와 대규모 투자 유치 효과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시승격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3년 전 덕산면이 100년 만에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2015년 5천 명에 불과했던 덕산의 인구는 지역 일부가 속해 있는 혁신도시의 정착과 함께 2만 명을 넘겨 지금은 3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순수하게 인구로만 읍으로 승격한 곳은 덕산이 유일했습니다. 산단이나 기업체 인력이 많이 부족했으나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나 산단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진천군의 인구가 82개월 연속 증가하며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진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다시 상승해 최고치였던 지난 1965년 8만 8천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진천에서 증가한 15,900여 명은 같은 기간 충북 전체에서 늘어난 인구보다 5,400여 명이나 많고 젊은 층의 비율도 높아 출산율과 학령 인구 증가율 모두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달 발표되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경우 일자리와 인구로 직결되는 투자 유치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대도시권에 포함이 되게 되면 각종 수도권의 인구가 저희 진천군으로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활발한 투자 유치, 투자 유인으로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천읍 인구 5만을 넘겨 2025년 도내 4번째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은 곧 구체적인 시승격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제천고등학교가 50년 가까이 노후된 시설로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급기야 학부모와 동문회가 학교 신축 이전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48년 된 제천고등학교입니다. 발암물질 투성이인 성면 천장은 곳곳이 금이 가고 부서졌고 비만 오면 줄줄 새는 벽은 얼룩지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잦은 누수로 인한 누전 사고는 단골 손님입니다. 일단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바가지 갖다 놓으면요 비에 자꾸 차요. 차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벽이 젖어서 막 습기 차고 막 그 교실이 눅눅해지고. 학교 시설 안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 곳곳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거나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부지기수. 복도 손잡이는 부서진 지 오래고 구멍난 벽을 따라 벽면은 온통 갈라졌습니다. 소방 배관과 전기 배관 등도 모두 밖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 틈에 먼지가 끼다 보니까 호흡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학습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집중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동문회가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제천고의 신축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뭐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하면 위험이 상당히 더 노출되어 있는 건 맞는 거니까요. 네.
학교 측은 제1고 맞은편에 방치돼 있는 실습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학교를 신축 이전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그 실습지가 도교육청 소유고 또 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이웃 학교와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하지만 같은 부지에 일반고 2개가 들어서고 인근의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 제시한다면 참 대견한 일입니다. 3년째 청주대에서 이런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의 관심사는 무엇일지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자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청주대 영어 영문과 학생들과 교수가 직지 관련 전시물에 있는 영어 표기 오류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활자로 태어난 직지라고 해서 태어난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놓은 본을 쓰게 되는데 본은 생물체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이학과 대학생 10명이 수강하고 있는 이 수업의 현장은 대부분 강의실이 아닙니다. 청주의 각종 전시관 안내문에 있는 영어 번역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찾은 대표적인 오류가 고유명사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거나 정관사 등을 빠뜨린 경우, 좀 더 수준 높은 번역을 위해서는 원어민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수정한 번역물이 훨씬 더 가독성이 좋다고.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수업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PBL 수업을 통해서 청주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약간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거리들이 많구나. 공공기관에 우리가 영어로 이제 표시가 된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콩글리시에 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바로잡아주는. 학생들의 노력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해당 기관이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 호암지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근 달천이나 충주천에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도심 속에 수달 서식지가 조성된 만큼 각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충주 호암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립니다. 이내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치며 주변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한번 일로 가보자고 왔더니 거기서 움직임이 포착되더라고 뭔가. 그래서 그 움직이는 데를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됐더니 수달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충주 호암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물속에서 먹이를 찾은 뒤 빙판으로 올라와 먹는 모습이 포착됐고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영상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도심 저수지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된 건 수질 등 생태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달의 행동 반경은 10km가량으로 최대 4-5마리까지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천, 충주천하고 연계된 하천을 따라서 얘들이 홍수기 이후에 역류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배설물의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쌓인 데서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호암지 주변 수달 서식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수달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멜론만한 작은 수박 보셨을 겁니다. 1, 2인 가구를 겨냥한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충북에서도 진천 초평 농가들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수확을 앞둔 수박이 가득합니다.
큰 배 혹은 멜론 정도의 크기로 일반 수박보다 훨씬 작은 애플 수박입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 2인 가구를 주 소비층으로 겨냥했습니다. 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상 문제가 있는데, 이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나 한 명이나 두 명이 가볍게 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재배 기간도 일반 수박에 비해 20일가량 짧아 농가에선 효율적인 농장 운영도 가능합니다.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재배 기간이 짧으니까 짧은 만큼의 다른 작물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천 초평 지역 17개 수박 농가들이 충북 최초로 본격적인 애플 수박 출하에 나섰습니다. 크기와 무게에 따라 5가지 종류로 출하되는데 당도가 일반 수박에 뒤지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돈 선발을 해서 일정 수준 오른 당도만 체크해서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첫 출하 물량은 200톤. 서울 경기 지역에 먼저 진출한 뒤 전국으로 판매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1, 2인 가구를 겨냥한 신소득 작물인 애플 수박이 지역의 대표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농가는 163곳, 피해 규모는 60.5헥타르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13곳으로 가장 많고 단양과 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충북도 역대급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82.3%로 지난 2012년 3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로 지난달 부산은 100%를 넘었고 대구와 서울, 인천도 100%에 육박했습니다.